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마주합니다. 길을 걷다가 스쳐 지나가는 이웃, 카페에서 주문을 받는 직원,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낯선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어떤 인상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눈맞춤만으로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굳이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아도 선을 긋게 되죠. 놀랍게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사람을 보고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3초라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이보다 더 짧은 순간에도 호감과 비호감이 갈린다고 하니 마주한 눈빛과 무심코 내뱉은 첫 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놀라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빠르게 판단하게 될까요? 이는 본능적인 생존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 과거 인간은 낯선 존재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빠르게 파악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본능이 오늘날에도 남아있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대의 표정, 말투, 몸짓을 통해 그 사람의 성향과 의도를 읽으려 합니다. 특히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한 번 부정적인 인상을 주면 그 후 아무리 친절하게 다가가도 처음의 느낌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첫인상이 좋으면 작은 실수쯤은 너그럽게 이해받을 수 있죠. 그러니 이 짧은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꾸미거나 가짜 미소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태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따뜻한 눈빛, 자연스러운 미소, 그리고 상대를 향한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전해질 때 우리는 저절로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당신도 기억해 보세요. 길을 걷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가볍게 웃어주었다면 어땠나요?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첫인상은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 시작이 좋은 관계로 이어질지 아닐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첫 3초 안에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당신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누군가에게 끌리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의외로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외모가 눈에 띄어서일 수도 있고 유머나 따뜻한 말투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요소들을 꿰뚫어 보면 결국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란 단순히 당당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모습일 때 빛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며나오는 상태.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같은 걸까요? 그리고 타인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자존감과 자신감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면 자존감은 잘하든 못하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깊은 인식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타인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우리는 종종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닫으면서도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호감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자존감에서 비롯된 진정성 때문입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은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타인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애쓰다 보면 자칫 좋은 사람이 되려고만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내 마음을 억누르고 싫은 말도 꾹 참으며 웃어 보이곤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호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만들어낸 모습은 언젠가 틈을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오히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못하는 것까지도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 편안해지고 그런 편안함은 상대방에게도 전해집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야 할까? 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타인과의 관계도 자연스레 부드러워집니다. 자존감은 거창한 무언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을 용기 내어 꺼내기, 내 의견을 존중하기, 잘못을 인정하되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큰 울림으로 돌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끌리는 사람들을 잘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옷을 입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매력을 뿜어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처럼 타인의 호감을 얻고 싶다면 먼저 나를 좋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자존감은 당신을 더 잘나 보이게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타인에게도 편안함과 진심을 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결국 원하는 관계는 서로 좋아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한 관계일 테니까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 그 시작은 바로 나를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친구와 웃으며 떠드는 시간도, 가족과 나누는 짧은 안부 인사도, 직장에서 주고받는 형식적인 말들도 모두 대화의 한 조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즐겁고 편안한 반면 어떤 대화는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같은 말이어도 어떤 이는 마음을 열게 하고 또 다른 이는 벽을 세우게 만듭니다. 과연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대화의 기술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배울 수 있는 걸까요? 대화의 핵심은 말보다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잘 전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경청이에요. 우리는 종종 말을 잘하는 것이 좋은 대화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에게 더 큰 호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말할 때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말끝을 끊지 않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며 네, 그렇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경청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묻는 것과 오늘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이 뭐였어요? 라고 묻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후자는 상대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기분 좋은 기억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질문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꺼내놓게 되죠. 이런 대화에서는 마음이 자연스레 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니까요. 때로는 대화가 어색하게 끊길 때가 있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불편한 침묵이 흐를 때 그 공기를 가볍게 바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짧은 말만으로도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공감은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단지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감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대화 방식은 관계를 삐걱거리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려 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끼워 넣으면 대화가 엇나가기 쉽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해답을 원하기보다 그저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뿐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힘들었겠네요 라는 한마디가 어떤 조언보다 큰 힘이 됩니다. 대화는 논쟁이나 경쟁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편안히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깊은 소통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칭찬의 진정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마음을 열기 위해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억지스럽거나 형식적인 칭찬은 오히려 불편함을 줍니다. 상대방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나 진심으로 멋지다고 느낀 점을 찾아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이 그런 일을 해냈다니 정말 대단해요. 노력한 게 느껴져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당신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결국 좋은 대화란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조심스레 걸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 함부로 다그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그 사람이 마음속 문을 스스로 열기를 기다리는 것. 때로는 그 문이 금방 열리기도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진심으로 다가갔느냐입니다. 대화의 기술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상대를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마음은 어떤 꾸밈도 없이 상대방에게 전해지죠. 그리고 그 순간 대화는 더 이상 단순한 말 주고받기가 아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게 호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심코 저지르는 행동들이 상대에게 비호감을 준다는 사실을 모른 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난 분명 예의 있게 행동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날 피할까? 대화를 잘 이끌었다고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졌어.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문제는 의도와 다르게 전해지는 작은 행동이나 말투, 표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호감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호감을 주는 실수를 피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일 때가 있죠. 그렇다면 어떤 신호들이 상대방을 멀어지게 만들까요? 첫째, 무의식적인 몸짓과 표정이 강력한 비호감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할 때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고 몸을 뒤로 젖히면 상대방은 당신이 경계하거나 마음을 닫았다고 느낍니다. 또한 찌푸린 이마나 무심한 시선은 상대방에게 내 말에 관심이 없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죠. 이런 자세들은 본인이 편해서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지만 상대에게는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몸의 방향을 상대에게 맞추고 눈을 맞추며 가벼운 고개 끄덕임으로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상대방은 훨씬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잘못된 경청 태도는 대화를 깨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상대가 말을 하는데 핸드폰을 본다거나 시계를 자꾸 확인하면 아무리 듣고 있어요 라고 말해도 그 진심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상대의 말에 끼어들거나 그거 내가 다 아는 얘기야처럼 무심코 내뱉는 반응입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의 말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가볍게 여긴다는 신호로 비칠 수 있죠.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듣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편히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청입니다. 셋째, 경계심을 높이는 대화 실수도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처음부터 던지거나 상대가 불편해하는 주제를 무심코 이어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연봉은 어느 정도예요? 같은 질문은 상대방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왜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같은 사적인 물음은 관계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죠.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적절한 거리감과 타이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자연스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넷째, 잘못된 표현과 말투는 의도치 않게 상대를 상처 입히곤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비꼬는 듯한 어조나 무미건조한 톤은 부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같은 투로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농담이나 지나친 장난도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웃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선을 넘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대화 중에는 상대의 표정과 반응을 민감하게 살피며 말의 온도를 조절하세요. 다섯째, 비호감을 피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의와 매너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와 사과는 때론 사소해 보여도 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반대로 작은 배려를 소홀히 하면 관계는 쉽게 틀어집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변명부터 하지 말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라고 먼저 말해보세요. 식사 자리에서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음식을 먹으며 지나친 소음을 내지 않는 것,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결국 당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첫인상에서 실수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첫인상은 강력하지만 최종 인상은 최근의 모습으로 덮어질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지속적인 배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서서히 바꿔줍니다. 관계는 한순간에 결정되기도 하지만 꾸준한 행동과 태도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나 관계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고칠 수 있느냐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보이는 태도만 바라보기보다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많은 관계의 답이 보일 테니까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왜 저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말은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고 함께 있어도 마음 한켠이 허전할 때가 있죠. 좋은 관계란 단순히 자주 만나거나 많은 말을 나누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주는 일은 생각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내 진심이 거절당하면 어쩌지? 내가 너무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 때문에 우리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죠. 그렇다면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억지 친절과 진심은 다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웃거나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칩니다. 겉으로는 친근해 보여도 억지로 만들어낸 관심은 상대에게 미묘한 어색함을 남깁니다. 상대방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진심은 꾸미지 않아도 전해지고 거짓은 아무리 포장해도 드러납니다. 그러니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잘하려는 노력보다 진짜 마음을 담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억지로 반응하기보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느껴지긴 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보다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라며 상처받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관계는 내가 얼마나 주었는지보다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서운함을 토로할 때 바로 변명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때 많이 속상했구나. 라는 한마디가 길고 복잡한 설명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지적당할 때보다 감정을 이해받을 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셋째, 감정적 거리 두기와 적절한 솔직함은 관계에서 중요한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마음을 준다는 것이 무조건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론 내 감정을 조심스럽게 감추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죠. 너무 빠르게, 너무 깊이 다가가면 상대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감정을 숨기면 벽을 세운다는 인상을 줄 수 있죠. 중요한 건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만 보여주되 그 안에서 진심은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로 상처를 주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조금만 더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급하게 다가간 관계는 빨리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넷째, 신뢰는 거창한 약속보다 작은 행동에서 쌓입니다. 약속한 시간에 늦지 않는 것, 상대방의 말을 기억해 주는 것, 함께 있을 때 휴대폰보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로는 네가 중요해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무심하게 대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뢰는 한순간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배려와 존중 속에서 천천히 자랍니다. 다섯째, 나보다 너에서 너와 나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한쪽이 너무 많이 주거나 한쪽이 너무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상대에게만 맞추려 하지 말고 때로는 나의 필요와 감정도 솔직히 표현해 보세요.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나도 네가 소중하지만 내 마음도 함께 지키고 싶어. 이런 태도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마음 한 조각, 상대를 향한 작은 배려, 그리고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 너무 조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마음을 준다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다가간 사람만이 진짜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건네는 일, 그것이 때론 두렵더라도 당신의 진심이 언젠가는 전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마음을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며 인사를 하고 상대의 눈을 보며 말을 건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면 속 얼굴을 마주하거나 채팅창 너머의 짧은 글자 몇 줄로 상대를 파악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관계가 시작되고 유지되는 세상, 바로 비대면 시대의 인간관계입니다. 편리함은 늘었지만 오히려 진심을 전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가까워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멀어진 걸까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비대면 상황에서도 호감을 쌓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온라인에서도 예의와 존중은 기본입니다. 메신저나 이메일을 보낼 때 빠르게 답장을 해야 한다는 압박에 다소 무성의한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응, 기억 같은 줄임말이나 건조한 단답형 메시지는 상대에게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죠. 대면에서는 상대의 표정이나 말투로 마음을 보완할 수 있지만 텍스트만으로 소통할 때는 단어 하나, 말투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러니 메시지를 보낼 때는 상대가 내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다는 네,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도움이 됐어요. 라고 하면 훨씬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글로 전하는 작은 다정함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둘째, 이모티콘과 표현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이모티콘은 비대면 대화에서 감정을 전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면 오히려 가벼워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죠. 상대방의 성향과 상황에 맞춰 적절히 사용하세요. 특히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는 밝은 인사 한마디와 함께 가벼운 이모티콘을 추가하면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나 진지한 대화에서는 너무 많은 장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진심은 화려한 이모티콘보다 진중한 한 줄의 말에서 더 크게 전해질 때가 많으니까요. 셋째, 영상통화나 음성 메시지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텍스트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미묘한 감정들이 목소리나 표정에서는 훨씬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메신저보다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기거나 영상통화를 시도해 보세요. 글로 쓰려니까 마음이 다 안전해질 것 같아서 목소리로 남겨요 라는 말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얼굴과 목소리를 통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넷째, 온라인 관계에서도 꾸준함이 신뢰를 만듭니다. 오프라인에서 자주 얼굴을 보며 자연스레 쌓이던 친밀감은 비대면 관계에서는 작은 노력의 지속성에서 생깁니다. 잘 지내요? 라는 가벼운 안부 메시지를 종종 보내거나 상대방이 공유한 소식을 보고 그때 말한 프로젝트 잘 됐나요? 라며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관계는 큰 이벤트가 아니라 사소한 관심의 축적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당신과의 대화를 기다리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관계는 깊어진 겁니다. 다섯째, 만남 없는 관계일수록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더 쉽게 말을 꺼낼 수 있지만 그만큼 오해도 자주 생깁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거나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래서일수록 비대면 관계에서는 투명한 소통과 솔직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또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느꼈는데 혹시 내 생각이 지나친 걸까요? 처럼 부드럽게 접근하면 관계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인간관계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 어쩌면 우리가 편리함과 진심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편리한 도구를 사용하되 그 안에 따뜻함과 존중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장 지켜야 할 태도가 아닐까요?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진심은 전해집니다. 오히려 더 섬세하게, 더 신중하게 다가가는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기보다 화면과 글자 속에서 마음을 읽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계의 깊이가 얕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더 따뜻한 말 한마디, 조금만 더 신경 쓴 표현이 당신과 누군가의 거리를 훨씬 가깝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결국 관계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모든 관계가 시작만큼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소중해지지만 또 어떤 관계는 점차 멀어지거나 상처로 남기도 하죠. 우리는 종종 관계를 맺을 때보다 관계를 마무리할 때 더 많은 고민과 아픔을 겪습니다. 왜 이렇게 끝나야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거나 상대에게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끝은 항상 실패나 잘못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무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나은 시작을 준비하게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관계의 끝맺음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관계가 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는 오래가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가치는 지속 시간보다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인연은 짧았더라도 소중한 깨달음을 주고 또 어떤 관계는 오래 이어졌어도 서로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나려 할 때 억지로 붙잡기보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때로는 떠나보내는 것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필요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상처받지 않고 거리 두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모든 끝맺음이 극적인 충돌이나 다툼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고 마음이 멀어지는 과정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도 존중의 한 방식입니다. 왜 갑자기 멀어졌어? 라며 상대를 다그치기보다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아쉽지만 그동안 고마웠어. 라는 한마디가 더 따뜻한 이별의 언어가 될 수 있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는 거리 두기야말로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지혜입니다. 셋째, 관계에서의 끝은 나를 더 잘 아는 기회가 됩니다. 관계가 끝나고 난 뒤에는 때때로 깊은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했을까? 왜 상처받았을까? 를 돌아보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관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와의 관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타인에게서 받은 상처를 탓하기보다 그 안에서 스스로를 더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보세요. 넷째, 좋은 인연을 위한 마음의 준비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한 관계가 끝나면 다시 누군가와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두려워 계속 마음을 닫아두기만 하면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공간조차 비워지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철벽을 치기보다 이번에는 더 건강한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야지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배운 교훈을 다음 인연에 적용해 보세요. 진심은 언젠가 통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누군가와 따뜻한 관계를 맺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당신이 먼저 사랑할 때 세상도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더 주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라는 두려움에 관계에서 마음을 아끼곤 합니다. 하지만 진심을 내어주는 것이 반드시 상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부터 따뜻하게 대할 때 상대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좋은 관계는 언제나 상대가 먼저 달라지면이 아니라 내가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면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내가 전하는 작은 다정함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어떤 인연은 우리의 인생을 스쳐 지나가지만 그 스침마저도 우리라는 사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관계의 끝에서 너무 많은 후회를 남기지 말고 너무 큰 아쉬움에 붙잡혀 있지도 마세요. 때로는 끝맺음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그 끝이 얼마나 아름다웠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가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인연은 그런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닫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끝맺음 뒤에도
당신을 위한 더 나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